장내 미생물이 면역과 아주 큰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고,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장내 미생물이 분명히 면역세포랑 너무 깊은 관련이 있는데 어떤 세포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너무 잘 알아요. 예, 이제. 예. 그런데 이런 장내 미생물에 또 진심인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또 저희한테 더 구체적으로 장내 미생물과 이 면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게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최신 연구들, 그리고 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감염병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이 면역도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결국 우리의 가장 강한 무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결국 면역 세포들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면역 세포. 뭐 NK 세포, 자연살의 세포죠. 뭐 대식 세포, 그리고 뭐 백혈구, 비세포, 막 이란 세포 보면은 항체 막 쏘는 애들. 오창훈 선생님이 뭐 이런 세포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아마 그거 보신 분들은 딱 기억나는 맞아요. 그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외부의 어떤 적들과 싸우는 우리 몸의 어떤 이 세포들이 전부 다 면역 세포들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피부 이런 것들도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선천 면역 중에 하나지만 예.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이런 면역 세포들이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한 80% 정도가 장 주변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면역 세포들이 있는 곳 자체가 장 주변인 거예요. 왜냐? 장이라는 게 참 재밌는 장기인 게 분명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외계인이 와서 보면은 장이라는 거는 외부랑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안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곳과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먹잖아요. 음식은 분명한 외부 물질이죠. 그치. 여기에는 분명히 영양소도 있지만 병영균도 엄청나게 많고 바이러스들도 엄청나게 있죠. 많고 그냥 해로운 물질들, 수많은 어떤 첨가물들이나 독소 같은 것도 엄청 먹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부에 있지만 이 외부와 1차적으로 접촉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잔뜩 모여 있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선별이 이루어집니다. 애는 괜찮아와 애는 괜찮지 않아를 구분해야 돼요. 장은.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면역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괜찮아라는 건 면역 관용이라고 해요. 면역 반응 일으키지 마. 받아들여.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알러지 반응이나 자가 면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과잉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또 병원균이나 뭐 바이러스, 세균, 얘네는 죽여야 되잖아요. 안 죽이면 진짜 큰일 나요. 그쵸. 들어와서 폐혈증 만들면은 진짜 큰일이니까. 그러면 장 주변에서 면역세포의 성장, 교육,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면역세포들이 장내 미생물들이 보내는 신호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육이 되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은 면역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 그래서 이제 장내 미생물이 면역과 아주 큰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고,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선천면역이라는 게 뭐냐, 얘네는 균주 상관없이 이놈 뭐야 하면은 그냥 싸운 애들이에요. 네. 물론 선천면역에 가장 중요한 건 피부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란 세포에 나오는 대식세포, 뭐 NK 세포 이런 애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봤던 놈인지 안 봤던 놈인지 이런 거 모르겠고, 왜 해로운 놈이다 싶으면은 그냥 1차 첫 번째로 가가지고 싸운 애들이에요. 즉각적이고 가장 빨라요. 효과적이고. 그런데 NM만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거 너무 많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 세포에서도 말하자면은 물론 백혈구랑 대식세포랑 뭐 NK세포가 싸웁니다. 근데 역부족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때 필요한 거는 적응 면역이. 그치. 적응 면역이 이란 세포에 나오는 T세포랑 B세포거든요. 덩치 험악해서 막 직접 싸우는 애들 T세포들이고, B세포는 물대포 쏘는 애들, 이게 항체거든요. 항체. IgG라는 항체 막 쏘아요. 근데 얘네는 적응 면역인 이유가 처음에는 반응이 약한데 이 새끼 봤던 놈이야.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적응해서 더 많은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온 애들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우리가 뱉는 백신 같은 것들이 특히 B세포를 자극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정말 뭐 선천 적응 면역 다 중요하네요. 그렇죠?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선천 면역 담당했던 그 세포들이 싸우면서 뭔가 역부족일 수 있잖아. 이때 얘네가 분비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 물질들을 분비하면은 더 많은 대식세포나 백혈구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동시에 후천 면역 세포들을 자극해요. 너네 좀 준비해야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천 면역도 중요하고 그렇죠. 이 중간에 가교 역할과 활성화시키는 이 사이토카인들도 중요하고 적응 면역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분명히 면역 세포랑 너무 깊은 관련이 있는데 어떤 세포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발효 야채나 또 발효 식품에 들어있는 면역과 관련성이 있는 장내 미생물 어떤 총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요. 그러다가 와이셀라 종들을 검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장내 미생물이면은 뭔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발효를 많이 하는 그 온도에서 유산균들의 뭐 다양성, 역동성 다 검토하고 공통적으로 나온 애가 뭘까 계속 뽑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나온 게 와이셀라 시바리아라는 균주를 확인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균주 뭐지? 조사를 해보니까 좀 면역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면역과 관련이 있는 해가지고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균주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있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봐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발효식품 일일 섭취량을 바탕으로 이 균주를 얼마나 먹는 것까지도 추정을 해보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에서 좀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앞서 말했던 선천면역에서 중요한 NK세포, 그리고 과정의 매개체 중에 하나인 사이토카인, 그리고 후천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B세포가 분비하는 이뮤노글로빈, IgG, 이거의 농도가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서도 이럴까? 굉장히 흥미로운 게 결국에는 우리가 발효식품, 발효야채들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그 유산균, 장내 세균들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의 실질적인 활성도, 중간 매개체인 사이토카인, 적응 면역의 어떤 활성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게 면역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균주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해봤어요. 성인 82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8주간 복용을 시켜봅니다. 그랬더니 실제 NK세포의 활성도가 좀 증가가 되고 중간 사이토카인 이제 인터루킨 1베타라는 게 있어요. 주로 마크로파지 이쪽에서 분비가 되는데 아마 NK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마크로파지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인터루킨 1베타도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응 면역의 이뮤노글로불린 G, IgG도 활성이 증가돼요. 근데 결국 이 사이토카인이 올라가고 하면은 B세포의 활성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선천 면역과 사이토카인과 적응 면역의 농도가 좀 증가되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요. 그럼 뭔가 진짜 얘가 면역과 관련이 있는 균주일 가능성이 그쵸? 크네요. 면역과 관련이 있는 균주 사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요소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장내 미생물 연구에서 너무 어려운 게 모든 균주들을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치. 무슨 이 균주가 이 어떤 면역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은 발효식품과 어떤 발효 야채들이 좋다는 거예요. 얘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더 좋을 가능성이 높죠. 높다. 왜냐면은 와이셀라 시바리아가 속해져 있는 면역 유산균들의 어떤 총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총에 영향을 끼치면 더 좋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발효식품이나 발효야채. 그래서 뭐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연구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고 너무나 많은 장내 미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또 굉장히 복잡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그리고 이걸 또 응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장내 미생물 총을 위해서 충분한 수면 그리고 다양한 색과 질감의 야채, 과일, 그리고 거기에 발효식품들까지 비만과 대사질환, 감정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면역, 우리 몸의 어떤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챙겨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컨텐츠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